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 설 연휴 지나고 네.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인데. 예, 그렇죠. 예. 이슈가 좀 새로운 뉴스나 이런 부분들 좀 이슈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핫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특정 종목이라기보다는 특정 섹터 부분인데요. 예. 그 전에 일단 이더리움 강세와 함께 알트코인의 불장이 나왔었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형세이긴 한데, 네. 2월달에. 네네.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기다려왔던 그런 방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뉴스로 들고 왔습니다. 이더리움의 강세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왜 이더리움의 그 강세를 그렇게 원했냐면은 저희가 그토록 이제 강조했던 그 순환매 네, 덕분에 순환매.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더리움은 이제 그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사님께서 많이 지금 그리고 매일 오전 오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주봉 월봉이가 마감도 이제 값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차트적인 그런 것보다는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몇 주간 강조했던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3월 달에 예정인 텐쿤 업그레이드. 그렇죠. 네, 텐쿤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ETF 승인이 굉장히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5월 달까지는 이게 그렇죠. 호재 재료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그토록 작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결과물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물량들이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다른 악재 비슷한 그런 이슈가 조금씩 튀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매집 물량으로 다 지금 커버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또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에 상승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트하고 틀려서 또 이더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렇죠. 스테이킹이라는 또 이런 상품들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네네.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형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상태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킹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나온 그 자료가 스테이킹 물량이 한 30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전체 공급량이 25% 정도 되는 건데 이 물량들이 지금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제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수량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장점만 얘기한다면 장점만 그렇죠. 네. 예. 단점은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시장의 물량들이 또 일시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렇죠. 네네.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이런 요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저번주에 다뤘던 이슈 점검에서 이하시 404 또 그렇죠. 핫한 주제로 떠오르면서 여기에 대한 또 섹터도 또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스비도 막 네네네. 올라가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번되는 내용들도 또 많이 되고 소각되는 내용들도 꽤 많다던데. 그렇죠. 자동소각 메커니즘이라고 EIP 1599라는 그런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좀 자료가 있으면은 이번 주에 한 번 더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에 잠시 밤에 나왔던 뉴스에 기억이 나기로는 지금 현재 이더에서 소각되어 있는 물량들이 소각 물량만 해도 웬만한 메이저 종목들의 시총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더라고 하니까. 자동 소각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이 머지로 이제 그 전환이 되면서 이게 이더리움의 물량 자체가 자동적으로 소각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차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더리움의 수량과 희소성의 가치가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지금 일단 나와 있는 형태의 지금 일정 나머지 일정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거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연속이 지금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 상에서는 일단은 전부 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좀 과열된 측면들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움직임들도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가격적인 측면도 뭐 물론 이제 너무 밑에서 있어서 네. 나 이거는 홀딩해도 되겠어라고 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매매를 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따라가는 정도라면은 아마 이제 일정 부분은 대응을 조금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요새 최근 저희 그 IM모인이 시황 방송에서 그 저희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긴 했었죠. 그렇죠. 썸네일 제목도 그런 식으로도 많이 네. 뽑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더 많이 지금 시장의 주도가 지금 이더로 그러니까 ETF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이제 이더로 넘어갔고 그렇죠. 바텀 터치를 한 거죠. 네. 이더가 가고 난 다음에 또 중기 고점을 확보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출렁임이 보통 나오거든요. 네네. 이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알트 턴으로 또 다른 여지를 줄 건지 여지를 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음 턴에서 이제 같이 동반으로 갈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로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저희가 오전후 이사님께서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거만 너무 저한테만 미루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차트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월드코인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월드코인에 제가 국한돼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슈가 됐던 게 그 월드코인의 그 제작 그 재단이죠. 오픈AI에서 공개했던 소라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러죠? 그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드는 그게 공개가 됐는데 이사님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더라고요. 그 처음 나왔을 때 뭐 뉴스 막 나오기 전에도 그렇지만 보고 나서는 와 이런 대단한 부분들 지금 거의 사실화된 걸로 봐야 됐습니다. 이게 보신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뭐 그 그래픽이나 아니면 특히 영화나 아니면 음악도 같은 부분도 그렇고 사진이나 뭐 이런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대신에 소라우드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AI 기술을 사용하면은 굳이 비싼 배우들이나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 없이 그냥 AI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영화 제작도 가능해질 것이다. 혼자서 이렇게까지 산업을 이제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너무 재미없고 재미없는데 어떤 그 상상의 틀을 이제 그 사실적으로 이제 구현해진 게 쉽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면은 이제 아마 메타버스나 3D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이전보다는 산업이 좀 더 커질 개연성이 그렇죠. 지금 커지겠죠. 사실 메타버스나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래픽이 지금 AI가 보여주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접목이 된다 그러면 좀 굉장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소라의 성능이 예상보다 그 기대치 훨씬 뛰어넘어서 관련돼서 그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뛰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AI와 관련된 코인들도 많이 이제 엄청난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AI나 뭐 어쨌든 저희 올해 초에도 이제 관련 섹터들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듯이 AI 그리고 웹3나 뭐 메타버스 이런 건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한 덩어리로 그렇죠. 그래서 꼭 직접적으로 AI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섹터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팅 파워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산 스토리지 그렇죠. 이런 쪽에 또 그 섹터와 관련된 코인들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 쪽에서 이제 증시 쪽에서 나오는 리포트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빅테크들에서의 지금 가격적인 흐름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AI를 관련돼 있는 업종들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미국 주식 그리고 나스닥 쪽으로 저도 뉴스를 살펴보면은 그냥 나스닥 소식인지 엔비디아 소식인지 모를 정도로 그 기업 하나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그런 측면을 보면 이게 지금 워낙에 좀 과열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흡사 2000년 초반 때 이제 1900년대 그러니까 우리 2000년 넘어가는 그때에 이제 IT 버블과에 준하는 흐름들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막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핫한 영역이 되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네네. 이게 단숨에 꺼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우리의 관념이 절대 후퇴는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나은 거를 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또 변화가 생길 여지가 AI나 빅테크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형태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개연성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걸로 보니까 그렇죠. 이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고 가격적인 분출 나오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예, 가격 움직임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 AI와 관련 인프라도 충분히 그렇죠. 주목을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이슈 다뤘던 것 구글 애플 버전 애플 예, 비전 프로 예, 비전 프로 그런 거가 이제 이게 AR하고 지금은 이제 3D 완전히 이제 새로 생성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AR하고 또 이제 실한 그 내용들하고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되면 오히려 좀 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데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미 그 뭐 미국 현지에서는 비전 프로를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과열됐다고 굉장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샘 울트먼 같은 경우는 지금 AI 들어간 제일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술이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칩을 직접 제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7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300조 원의 그 자금 조달을 추진하겠다고. 이게 스케일이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투자나 아니면 이게 그 투기라고 해야 되나? 투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게 지금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들 투자들이나 그만큼의 또 전력 소모 네네. 뭐 이 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에너지 사용, 네네.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에 단순하게 AI 기술만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에너지 부분들도 역시 따라가게 될 거다. 네네. 뭐 이런 요소들도 많이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끌어가는 네네.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꽤 흥미로운 움직임이 24년도에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AI 관련 섹터만 그렇게 좀 조각이 됐다 그러면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네네. 그쪽만 좀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관련 산업들이 이제 같이 이끌어가고 같이 주목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내용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게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와 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포함해서 여당과 야당이 우연치는 아니겠죠. 이게 아니죠. 비슷한 시기에, 암호화폐,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공약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뭐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 가상자산 암호화폐 쪽의 그 과세 부분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총선에 앞서서 공약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암호화폐가 이제 그 자산으로서의 위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이제 주목을 하고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죠. 초심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정도 위상으로 이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 정도에서는 이게 암호화폐 쪽으로의 자금이 이탈하는 거를 기존 산업군에서 증시 쪽에서 자금 이탈되는 부분들을 좀 리스크 있게 본 측면들이 많았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 안 좋아했었죠, 사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이제 법률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시 쪽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됐고 법에 미비한 점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앞에 나왔던 뭐 AI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빅데이터 그리고 AI
뭐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을 준비되고 막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산업군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대기업들에서의 빅테크들, 그러니까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 뭐 KT 이런 데서도 지금 아예 AI 관련돼 갖고 꾸준히 지금 작업들이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테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증권 쪽으로 하면 토큰화 증권 그렇죠. 이슈가 떠오르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고 이제 법안도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과정들인 걸로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기존에 정시에서 제한돼 있던 내용들이 여기는 없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관심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표심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걸 살펴보자면 일단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최소 2년 정도 더 연장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해서 좀 긍정적인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뭐 이 정도 있고요. 뭐 법인 계좌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추진하겠다. 이 정도 있고요. 이게 아마 여러 데이터들을 많이 하긴 했을 거예요. 저희들 아이언머니 저희 유튜브 채널만 기준으로 이렇게 봐도 이전에는 암호화폐 쪽에 이제 유입되는 이제 관심 인원들의 연령대가 예, 40대, 50대, 60대 이때가 오히려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점점 20, 30, 40대,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하는 분들도 그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젊은 사람들에 대한 표심을 구하는 과정들에 암호화폐만한 게 없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쪽에 좀 긍정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는 지금 과세 유예 대신 이제 공제 한도 지금 뭐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이제 그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얘기만 나올 뿐이지 이게 통과가 되고 또 이게 정식으로 법으로 적용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공약한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래도 몇 개월 이상,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이렇게 걸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게 미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기대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첫 부분에, 얘기를 했듯이 그만큼 이제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와 그에 따른 투자자들에 대한 위상과 인식이 많이 좀 달라졌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저는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가 돼, 이게 뭐, 과세가 되든 아니면 유예가 되든 혹은 뭐 이제 금액에 대한 뭐 어느 정도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인지, 그렇죠. 뭐 아니면 홀딩하는 게 이익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깊어지는 시기로 들어갈 거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크게 뭐 어느 당에서 뭘 냈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저도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법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서로 양당들 간에. 내가 볼 때 그거는 별로 안 부딪힐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일단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때 젊은 사람은 2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3, 4, 5 전반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 가정이니까. 뭐 지금 부동산에서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죠. 증시에서도 다들 어려워하는 측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에서 희망을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암호화폐를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반드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아이언머니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를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마무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셨는데. 이거 마무리입니까? 중간에 살짝
네네. 삽입을 했는데.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암호화폐 쪽을 표심을 잡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말에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든 바이든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지금 그쪽도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기부금도 많이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비 활동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도 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대통령이 당선될지. 일단은 누가 돼도 일단 이 시장이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커질 거다라는 거에는 이견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오늘 이슈는 작년 연말부터 했을 때 오늘 내용은 좀 괜찮은 내용 같습니다. ETF 얘기를 그만하다 보니까 네. 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면서 알트들의 순환매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하고 이게 언제쯤 끝날 때는 저희들 시향을 많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솔직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불장이 진짜 온 것인지. 알겠습니다. 네. 다 알려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샘 울트만. 샘 울트만이 이끄는 오픈 AI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드코인과 AI 관련돼 있는 이 산업군 카테고리에 지금 약진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건 거의 약진이 아니고 거의 돌파를 하고 있는 돌격대 같거든요. 네. 이 움직임들은 이거는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사람들이 비주얼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글로 보고 이렇게 했네라고 생각했던 거를 넘어서는 조금 큰 파장이 일어날 개연성은 가지고 보시라.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치권에서부터 이제 무슨 이유에서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아니면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네. 지금은 나쁜 놈들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보이스 피싱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처도 사실은 이제 법안에 준비가 좀 완료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측면들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 3가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 중간중간에 짚어주는 나오는 뉴스들에서 저희들의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슈 내용을 보시고 또 시황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전체 흐름들을 살피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좀 알겠습니다. 핫한 걸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주 이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